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 여기까지 더 빠진다. 이 구간 온다면 겁먹지 말고 무조건 올인하세요. 결국 돈 법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에 대한 추천, 종목에 대한 소개보다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 과연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지금 시장이 하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정이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조정을 준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조정을 주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시장을 불안해할 필요가 과연 없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좀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참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어떤 분위기 때문이었습니까? 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빠진다라고 하면서 뭐 한다? 오늘 시장 굉장히 공포의 화이트데이였죠. 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 3%,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 4% 하락률이 절대적으로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의 지난이 우리가 2022년도에 시장의 하락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 정도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했습니까? 1월, 2월 시장이 상방으로 올라가 주면서 이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이 하락에 대해 좀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해서 무엇을 해봐야 된다.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락이 과연 나올 수 있는 하락인가?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 믿고 간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과연 이게 실리콘밸리 파산 사태 때문일까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난밤 어땠습니까? 지난밤에요. 미국 실리콘밸리 파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못해도 뭐한다. 내린다라는 건 정말 최고의 이 호재성이고 못해도 최악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봐준다 하더라도 금리 동결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 분위기로서 실질적 지난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 시간대는 1.5%까지였나요? 오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 자체는 뭐했다? 굉장히 분위기 좋은 훈풍이 사실 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다? 우리나라는 오늘 뭐예요? 외국인이 국내 증시수 대량 매도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나온 자금이 순매도가 거의 9천억 원 육박한다. 그러니까 1조 정도의 이 순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매도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파산 사태 때문에 외국인이 도망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해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뭐라 합니까? 파산 사태 여파로 국내 증시가 본격적 낙폭을 키웠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외국인이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간다? 이거는 사실상에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정말 얘네가 하루 만에 1조 원이 육박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1조 원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평소에도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1조 가까이 매도세가 나왔던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급반등할 때도 외국인이 1조 이상을 매도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왜 외국인이 매도세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위한 이 매도일 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자, 과거에 외국인이 뭐예요? 1월에만 국내 주식 순매수로서 9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9년 만에 최대. 그래서 9년 만에 최대치 매수를 하면서 1월에만 6조 이상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도 이거 지금 제가 뉴스를 이거를 빼먹었네. 2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 원이 넘는 뭐합니까?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외국인들의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 실질적으로 1월에는 뭐한다? 이게 과거 리먼 사태 이후의 역대 최대 매수라고 그러죠. 그만큼 1월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건데 그때 들어온 자금이 얼마다? 지금 6조고 2월만 합쳐도 약 8조입니다. 8조. 약 8조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왔는데 자, 그때 무엇을 샀는지를 보면은 그때 무엇을 샀는지를 보면 뭐 한다? 외국인들 매수 역대급 1월에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뭐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 자, 순매수한 종목들 순서대로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삼성 SDI 등등등 해가지고 어떤 종목들? 반도체란 거죠. 반도체.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나왔던 건 반도체였고요. 반도체. 지금 오늘 시장에서 그럼 우리가 이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서도 매도가 나왔느냐? 뭐 아쉽게 매도는 나왔어요. 아쉽게 매도는 나왔는데 자, 우리가 1월 2일을 기준으로 오늘날까지 집계를 해보면 어때요? 자, 외국인이 지금 매수 반도체 삼성전자를 1월부터 사들인 게 3조가 넘어갑니다. 3조가 넘어가요. 3조가 넘어가는데 오늘장에 매도가 나온 거는 얼마다? 1,000억이란 거예요. 1,000억. 지금 3조를 이미 매수를 했는데 1,000억이 매도가 나왔다고 이게 외국인의 빤스런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특히나 오늘처럼 시장의 낙폭이 큰 날보다 지난 낙폭이 크지도 않았던 3월 9일이 매도세가 더 많았어요. 더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고 하면은 그냥 뭐합니까? 지금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봤을 때 해당 아직 이 박스권을 깨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로 볼 수 있다? 조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자꾸 차익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1월과 2월은 뭐합니까? 여기서 외국인이 꾸준하게 역대 최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의 이 당시에 매수 평단은 6만 원 위가 돼야 정상입니다. 6만 원 정도의 평단가에 있던 이 삼성전자를 지금 여기서 던지고 외국인이 빤스러 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주들의 이 급등했던 종목들의 차익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기존에 급등했던 종목들의 이 차익 혹은 뭡니까? 조정을 위한 개인들을 흔들어주는 조정을 위한 뭐다? 정리 물량이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시장의 낙폭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시냐? 실질적으로 이미 뭐가 돼요? 개인들의 기본 심리죠, 심리.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미 투심을 악화시켜 놨기 때문에 조금만 이 하락을 해줘도 조금만 밀어줘도 뭐합니까? 개인들의 투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장이란 거예요. 즉 투매를 유도하다 보니까 증시의 낙폭은 좀 더 커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런 이 조정, 그냥 정말로 저는 조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 사실상 앞으로 외국인의 이 흐름을 더 보긴 해야겠지. 외국인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밀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이거는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단 그냥 조정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뭐예요? 그냥 이겁니다. 박스권에 갇힌 겁니다. 박스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FOMC 전까지는 그냥 변동성 장세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미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증시가 딱 정확히 어떻습니까? 코스피 차트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박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싶은 게 여기는 그 뭡니까 과거에 이제 빅스택을 밟으면서 좀 그 과매도 포지션이 나왔던 거고 제가 보는 이 증시의 박스권은 약 2,300포인트 정도 약 2,300에서 2,500 지금 2,300에서 2,500 이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충분히 놀아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빠져봐야 저는 2,300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모멘텀이 없습니다. 모멘텀. 지금 시장이 보면은 시장에서는 당분간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왜?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만 크게 간다고 해가지고 증시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같은 이 시장의 호재성과 함께 이 뭡니까? 꾸준한 상승이 나와주려고 모멘텀이 쌓였는데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은 뭐 한다? 이 박스권을 가두고 뭐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매수세,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가두리 양식, 이 가두리 양식 속에서 외국인들의 과한 물량 매집이라고 전 좀 표현을 할게요. 물량 매집 표현을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리먼 사태 이후 역대급 외국인의 매수가 이 구간대에서 들어와 준 거고 지금은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의 좀 조정, 너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을 털어내는 투심을 이용한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이 흐름 이 조정을 주는 이유, 조정과 함께 또 물량을 모으는 이유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다수 아는 분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요. 자, 뭐가 있냐고 하면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죠. 지금 우리 국내 주식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뭐예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주식을 먼저 사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데 지금 분명하게 보면은 뭐합니까? 자, 지금 분명히 보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뭐한다? 골드만삭스 역시 지금 한국의 증시가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발표가 나냐? 사실은 실제 편입이 완료될 시점이 2025년입니다.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2년이나.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뭐예요? MSCI 선진지수 편입 시기는 빨라도 2년 후인데 그 전에 뭐가 있다? 관찰 대상국으로 올려야 돼요. 올린 후 선진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올해 6월에 뭐가 발표한다고요? 관찰 대상국에 오르면 실제 편입이 완료되는 시점은 이르면 2025년 6월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달에 관찰 대상국에 오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별다른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뭐 한다? 2025년도 6월이면은 편입이 된다라고 기정사실화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이때 뭡니까? 관찰 대상국에 오르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우리나라는 이 증시가 상방으로 크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모멘텀이.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은 지금 못해도 최소 4천억, 정말 많으면 7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3조, 약 2월에 약 8조 들어온 거 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올랐는데 만약에 이게 10배 가까이 되는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얼마나 상방 랠리를 잡을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JP 모건도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한국 증시가 2022년 11월 당시에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하락이 아니라 이제 6월 달에 이 뭡니까? 우리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정사실, 이거 이 뭡니까? 관찰 지정국으로 이 선정될 거다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
외국 증권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보는 시선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구간에서 뭐 한다? 지금 그냥 물량을 모아가는 박스피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박스피와 함께 제가 봤을 때는 6월 이후에 정말 6월 이후에 정말 이게 사실 편입이 돼준다고 하면은 2025년도 6월까지는 뭐가 됩니까? 기대감으로써 증시를 최고점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대상승 랠리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시장이 2300포인트 정도까지만 더 조정을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중 확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차트로 볼 수 있잖아요. 지수도 차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우리가 상방 추세와 하방 추세, 이 삼각 수렴을 뭐 합니까? 돌파하면서 지금 지켜주는 자리, 지켜주는 자리, 지켜주는 자리, 지켜주는 자리, 이 구간대만 지켜낸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박스피를 만들고 큰 상방 시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장 상방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사서 승부를 볼 것인지, 과연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2021년도부터 너무 크게 뚜까 맞았잖아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수익을 보면 좋을지까지 제가 향후 방송을 통해서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냥 버티고만 계세요. 지금 시장은 잘 버티셔도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너무 과도한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외국에서도 뭡니까?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지만 미국 증시도 이렇게 폭락이 안 나왔어요. 이 국내 증시가 폭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냥 이 악재를 이용한 투심 악화, 이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